내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네가 다 해라 난 놀게. 그게 되냐고요. 그럼 혼자 하죠.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일을 해나가면서 뭐 사업이 됐던 무슨 일이 됐던 뭐 아니면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던 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사업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밤새고도 일을 해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내가 많은 돈을 내지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벌려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덜 일하면 덜 벌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본인 능력이 뛰어나면서 성실성도 많고 그리고 욕심도 있는 분들이 이 단계를 도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단계를 도달하지 못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보이죠? 저거 다 탈세고 아니면 불법이고 뭐 이상한 거 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고 뭐 기업을 이룬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시스템화 하는데 시스템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당장 그걸 하면 마이너스 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00 벌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한 500 빠지겠네? 1,000만 원 빠지겠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게 제대로 활용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활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못합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에 원래 음식 배달해 주던 데가 해주세요라는 데가 있었어요. 못 들어봤지? 네.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어. 배달의 민족 같은 어. 건데. 그거보다 훨씬 전이야. 강남 밖에 그런 배달해 주는 데가 없었어. 왜 다른 지역은 식당 중에 배달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잖아. 네. 안 되는 식당에서 못 먹었잖아. 네. 근데 지금은 다 되잖아. 네. 왜? 배민이랑 쿠팡이츠가 있으니까. 근데 강남은 배달 안 되는 식당도 다 배달이 됐었어. 해주세요가 오토바이가 많을 때는 뭐 몇백 대 있었던 것 같아. 사무실이 있고 원래 최근까지는 역삼동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막 논현동 안쪽에 있다가 막 그랬어. 그러면 거기다 전화하면은 배달 안 되는 식당에 가서도 음식 사다가 갖다 주고 했어.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었어. 강아지 뭐 미용도 맡겨주고 집에 와서 뭐 전등도 갈아주고 말 그대로 해주세요. 잔심부름 다 해주는 정도. 다 됐네. 그 창업자가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 근데 지금 배민이나 쿠팡보다는 이름이 없으니까 더 커지지 못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가 배달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배달을 겁나 하니까 한 달에 얼마 벌었겠어요. 뭐 2, 300, 3, 400, 뭐 4, 500 벌었겠죠. 야, 내가 이거 죽도록 해봐야 혼자 하니까 내 친구 같이 해볼까? 내가 좀 커미션 먹을까? 그러다가 늘어난 걸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면 동시에 몇 군데 했던가. 그리고 예전에는요, 배달 안 되는 식당에서 포장하기도 힘들었어요. 용기를 갖고 갑니다. 찬압 같은 거, 뭐 설렁탕 같은 거 하면 이만한 찬압을 갖고 가서 거기에 담아줬어. 조선시대 같죠? 얘기 들으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보편화됐죠. 배달이. 네. 그렇죠. 누군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해주세요가 엄청 확장됐었어요. 누가 이걸 보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안 보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아마 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이런데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으로 시스템화를 했어. 배민은 사람으로 해서 사람 플러스 시스템화를 한 거지. 훨씬 더 커진 거지. 네.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배달을 기똥차게 하는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배달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친구랑 같이 할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 배달해봤거든요. 언제요? 군대 갔다 와서 남들이 한 5군데 갔다 올 때 7, 8군데 다녔습니다. 실제로. 네. 대충 하는 사람은요, 시간 채우고 번 돈으로 술 마실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랑 놀 생각하고. 배달을 겁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야, 시간적으로 이거보다 더는 못해. 그때도 24시간 했어요. 밤에 하면 더 비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많이 해봐야 열몇 시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일하면 졸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더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은 한계가 있어.
배달 최고 해봐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생각이 막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인 업계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같이 하는 사람이 야 건당 얼마 뭐 하루에 몇 개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내가 너 월급 줄게. 그러면 그 이상 남는 거는 자기가 갖게 되겠죠. 그게 사람이 늘어나면 훨씬 더 커지겠죠. 이게 커졌는데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 거를 커버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갖춘 배민이나 이런 게 나온 거죠. 여기는 강남만 커버했어요. 이 배민이랑 이 여기 해주세요랑 같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강남만 커버되니까 훨씬 더 많은 데를 커버하는 회사가 광고비나 이런 걸 더 지출하게 되면서 여기가 훨씬 더 커지고 여기는 확 줄었겠죠. 이건 진짜 예를 드는 거니까 사람을 통한 인력적인 시스템을 했지만 정말 어플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나와서 훨씬 더 여기가 크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지긴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이걸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강남 말고는 그렇게 배달을 해먹는 데가 잘 없었어. 그런 심부름 하는 데가 잘 없었어. 요것도 제 예측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요. 이전에도 그런 식당이나 이런 심부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남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콜이라고 해서 자기 자동차로 택시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만 태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네, 거기에서 그런 걸 원래 해줬습니다. 배달비 뭐 2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긴 더 쌌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있다가 누군가가 이걸 하게 됐고 이게 확장이 됐는데 이걸 전 보고 했을 것 같아요. 배민이나 이런 데서 배달하는 거. 사실 배달하는 거에 80~90%가 그 당시에는 강남 빼고는 뭐 다른 데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훨씬 영역을 넓혀서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많은 업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대리운전이요. 1588 이렇게 전화해서 하는 것 다음으로 요즘에는 카톡 그 대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 전엔 대리가 없었어요. 그럼 술 먹고 운전 어떻게 할게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택시 기사 세워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왕복 택시비 플러스 알파 주고 대리를 했어요. 그럼 그 아저씨가 택시를 근처에 세워놓고 이 차를 운전해서 거기 갔다가 거기서 택시 타고 왔어요. 강남에서 강남 안에 가는 게 3만 원이었어요. 다리 건넜다 5만 원. 지금 대리비 엄청 싼 거예요. 맞아. 네,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술집이나 이런 데에서 상주하는 대리 기사들이 있었어요. 발렛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리해가지고 집에 가는 거. 이것도 겁나 비쌌어요. 지금 뭐 대리는 보편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리를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차장을 크게 갖고 있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사장을 하면서 대리 기사를 보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 하루에 대리가 몇십 개씩 있고 그 중에 얼마씩 먹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가격도 비싸고 내지는 쓰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1588 전화해서 하는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하던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인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사람, 그리고 이게 1588로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광고를 해서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뭐 카카오 이런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쵸? 이제 이 시스템의 발전이 있는 거죠. 그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그 당시에. 01년 뭐 이럴 때 막 500, 700 뭐 이렇게 벌었으니까요. 그 이상 버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운영 관리만 하면서 그 정도 벌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2, 3천 원 된다고 봐야죠. 누군가는 야 주차장 이거 하나 정도 운영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정도 벌면 맥시멈이지. 누군가는 1588 이거 하면서 맥시멈이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리운전 하나로 시장이 이렇게 달라졌죠. 아까 그 배달도 똑같이 달라졌죠. 우리 업은 달라. 우리 업은 뭐 어쩌고저쩌고. 시간 지나 보면 누군가 그걸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는 게 나냐 저 사람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잘 없어요. 추가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그대로 내지는 하는 활동은 똑같은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만 달라진 거예요. 호텔 숙박 예약 이런 거 예전에 거기에 전화해야 됐어요. 지금 네이버로 다 되죠? 네. 그리고 지금은 뭐 호텔스 컴바인이나 아니면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로 되죠.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더 쉽게 만들어졌죠.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최대한 많이 들여서 맥시멈으로 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적 시스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시스템이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내가 이게 줄면서 내지는 하면서도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 분야 외에도 그런 시스템 관련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본인 분야에서만 확장이 돼 이거는. 내가 하던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손대면 그 분야에서 다시 시간을 맥시멈으로 일하면서 최대 퍼포먼스 내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뭔가를 팍 생각해가지고 뭘 해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겪어야 될 시행착오는 똑같다고 생각해. 여기에서 최대한 내가 퍼포먼스를 내는 상황에서 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에 경험과 실력이 없어. 근데 뭔가를 도입했어. 그럼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 왜냐면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충분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은 적용하면서 시행착오가 오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한다고 쳐. 다 잘 만들어. 그리고 어떤 손님에 따라서도 조금 맛이 뭐 요렇게 좀 더 넣어야 된다 덜 넣어야 된다 다 알아. 그러면 밑에 있는 애 가르치기 수월하겠지. 저 손님은 이런 식으로 조금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책만 한번 보고 한 번씩 만들어 봤어. 그럼 손님마다 컴플레인이 조금씩 있어. 그때마다 조정하는 걸 같이 하게 되겠지. 그걸 다 경험해서 정말 내가 노하우를 다 쌓았어요. 그러면은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그 내 노하우를 전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100%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사실 예민한 얘기인데요. 사람을 늘려간다고 치면요. 적어도 본인이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은 본인이 반드시 해야 돼요. 퍼즐의 한 조각이 돼야 돼요, 본인이. 빠져도 돌아가면 나란 사람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카페나 뭐 베이커리나 이런 데에서 뭐 오토 경영 이런 걸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오토 경영이라도 거기서 빠진 게 있죠. 돈이요. 가게를 차릴 만한 돈이 있어야 그거를 누가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네가 다 해라 난 놀게. 그게 되냐고요. 그럼 혼자 하죠. 누가 미쳤다고 그걸 해요. 뭐 의리 이런 거 뭐 그거는 뭐 이 시장 경제에서 뭐 그거는 뭐 되기 어렵죠. 근데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직장인이 됐건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이 팀에서 빠지면 이 팀이 제대로 안 돌아가. 내가 이거는 독보적으로 잘해. 이게 있어야 스포츠 선수도 몸값이 높죠. 직장 생활할 때 똑같아요. 내가 이 부분을 확실히 잘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업가도 똑같아요. 내 사업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알려줄 수 있고 그게 별거 아니다. 그럼 이 사업에 노하우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럼 어차피 시스템화 할 거를 처음부터 그냥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달았을 때 그걸 도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 그게 훨씬 탄탄해. 그럴싸하게 외관 갖추고 하는 거 얼마 못 가. 경제적으로는 내실이 갖춰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일적으로는 본인이 실력이 갖춰지는 게 가장 중요해. 미팅만 좀 다니고 뭐 사람들 연결만 해서 된다? 이거 오래 가는 거 못 봤어. 그럴싸하게 시작했지만 그거 얼마 못 가. 그리고 또 하나 뭔가를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혼자 알아서 다 한다고 뭐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나가서 따로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있으면서 많은 대우를 해주거나 근데 거의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가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줄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배웠다고 칠게요. 이 사람이 적어도 경험한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비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잘 되는 것과 혼자 나가서 잘 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내가 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서 나갔는데 안 되는 경우와 잘 되는 경우는요. 잘 되는 경우는 적어도 이 사람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똑같이 할 수 있어 하고 나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전이 제대로 있지 않는 경우.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늘 돈 버는 얘기를 할 때 자산가의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출이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혼자 해도 돼요. 근데 없으면 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일이 늘 순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탄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산전수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과 불편함과 뭐 불경기야 뭐 겪고서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극복해 나가겠다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이미 내재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게. 적어도 5년, 10년 사업을 했다면 그 자기만의 뭐 끈기, 뚝심,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나가면요. 그런 어려움 한 번 오면 바로 주저앉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한 거니까. 어떤 일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한 번은 겪어봐야 됩니다. 내 노하우를 전수해주면
내가 힘들게 얻었던 걸 전달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친구가 노하우를 다 갖게 되면 나가게 될 수 다시는 있고 않을까? 그렇죠.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본인이 발전한다는 게 빠져 있죠. 내 노하우는 한 번 익혔으면 끝. 그렇죠. 나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뭐 삼성에서 뭐 반도체 뭐 몇 메가디램 어쩌고저쩌고 뭐 32기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64기가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이 사람이 계속 배울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네, 아주 예전에 다른 후배가 소개를 해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직원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일을 잘했어요. 이 친구는 오자마자 당연히 맨 땅에 헤딩이죠. 고생했어요. 보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사람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내가 한번 알려준 대로 해볼래? 야, 근데 너 다 배우고 나면은 뭐 언제 봤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아, 형님 저 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 운동해서 뭐 의리 있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리라는 거 뭐 이 사업 관계에서 없다고. 네. 이게 다 경험해보면 압니다. 네,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알려줘서 얘가 한 달 뒤부터는 엄청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잘 되고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파이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 뒤에 망했어요.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가 그냥 이제 뭐 어제 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다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어려운 걸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네, 같이 하면서도 불편한 뭐 어려운 때가 있었으면 제가 나서서 해결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강남빌딩 황 소장.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시간 일을 해서 내가 최대한의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하고 싶은데 이거에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어떤 분야든 다 그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분야는 달라 이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라 하고 막아버리면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일을 대부분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결과가 안 나오고 내가 다시 손봐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시죠? 시스템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돼, 뭐 누구 이게 잘 안 돼. 맞아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갖추려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르러서 더 이상 발전이 있기 힘들다, 이게 답답하다, 더 성장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본인 업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력해봐야죠. 다음 단계를 간다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